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 연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 수사반장을 하는 게 또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요청들이 들어왔냐면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 아니면 뭐 시장에 관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혹시 해주셨으면 안 됩니까? 예전에는 그 주식교실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해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지? 그러다가 그래 설 연휴 때 요때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판으로 한번 2주에 연속 걸쳐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제가 이게 요즘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일부를 다는 안 돼요. 아주 일부분들을 이렇게 좀 써머리 해가지고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못 보던 거,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 얘기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봐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특별반은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IMF도 겪어봤고요. IT 버블도 겪어봤고요. 업계에서 직접 뭐 9.11 사태, 진짜 LG 카드채 사태, 뭐 리먼 사태, 저는 그런 거 다 겪어봤어요.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가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제가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죽을 고비도 진짜 몇 번을 넘겼거든요.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만의 시각으로 보고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알려드리도록 하는 거니까요. 이건 진짜 돈 주고도 어디 가서 못 듣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작년에 계속 5만 원대 뭐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해놓으면 제가 시집장가 미천 마련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저는 5천에서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다 저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진짜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할 때 저는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막 프로젝트라고 저는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고 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책임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건 뭐 지나가는 뭐 100마디 중에 한 마디 쓱 끼었어. 나도 했어. 이런 거하고 여러분 저같이 아예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약속으로 하고 목을 걸고 하는 건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목을 걸고 할 수 있었던 다 밑바탕이 있겠죠. 어떤 그런 베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말할게요. 그런 얘기할 수 있었던 제 장사 미천들입니다. 그런 장사 미천의 일부를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낙 이야기의 원본들은 훨씬 더 깁니다. 몇 개만 압축을 해서 소개하겠다고 했고요. 크게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2025년 작년에만 굉장히 특징적인 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한 30년 좀 안 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해와 완전히 틀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설명드릴 거고요. 25년에도 역시 다른 해하고 틀리지 않았던, 그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틀려지지 않을 거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그리고 올해 26년에 보여질 부분들, 그거 중에 몇 개, 이렇게 해서 몇 개씩만 이렇게 속된 말로 시식 코너 같이 그렇게 몇 개씩만 할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설 선물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원본은 오프라인 강의장에서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원본이 듣고 싶다. 이건 더 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강의장에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 발품은 파시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 반장이 또 뭔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파트 뭐였냐? 2025년에만 있었던 특징적인 것들.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원인 없이 결론이 나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인이나 이런 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론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맞추고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부터 하나하나씩을 따져 들어가 보면요.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것이 재밌고요. 실은 돈을 잃는 것보다 따는 게 오히려 더 반대로 쉬워요. 돈을 잃는 게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들이 이게 되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런 2025년만의 특징적인 면 중에 제가 몇 가지만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2025년은 역대 어느 해와 비교해도 잽도 안 되는 수준의 쏠림입니다. 아유 그래 저거 어떤 쏠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쏠림과 제가 생각하는 쏠림이 아마 비슷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을 쭉 보면서요. 주식시장에 항상 쏠림은 있습니다. 쏠림이 없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뭐 나름대로 약세일 때도 그런 쏠림은 나왔어요. 뭐 꼬박꼬박은 아니었지만 제일 대표적인 쏠림 2010년대에 있었던 쏠림의 제일 대표적인 거 항상 쏠림하면 나오죠. 차화죠. 자동차, 화학, 정유. 아주 이때 끝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뭐의 쏠림이었어요? 조방원 아시죠? 조선 방산 원자력 이거 쏠림.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었어요. 뭐 하다못해 2차 전지의 쏠림.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2, 3년 전에 2차 전지의 쏠림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아직까지 물려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물려 계신 개인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재밌어요. 왜 그러냐? 이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물릴 수가 없었어.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쏠림은 처음 봤어요. 뭐냐? 두 종목 쏠림. 이게 뭐예요? 삼전과 하이닉스. 여러분들 아마 주식시장에서 아마 저같이 3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하신 분들 아마 얘기해보면 다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으로 이렇게 쏠림한 적 있습니까? 시장이? 그 업종에서 대표적인 애들이었지 이 종목으로만 쏠림이 이렇게 돼서 시장을 한 적은 제가 IMF 때부터 계속 주식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반도체?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반도체의 쏠림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2025년도에요. 그렇게 반도체 쏠림이었다고요? 그러면 반도체의 소부장, 쉽게 말하면 소재, 뭐 부품, 장비 이런 것들 코스닥에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반도체 관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확인을 해보세요. 올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처음으로 8인가에 리노공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의 쏠림이라며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갔다며 그런데 반도체 코스닥에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시총 1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1위부터 10위까지. 2025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반도체 쏠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 밑바탕에 어떤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삼성전자 5만 원에 할 때 왜 십자가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했겠어요. 지금 뭐 서로들 이제 지수 5천 이제 서로 자랑하대. 제가 왜 지수 5천 넘고 5천만 보인다 그럴 때 왜 저 미친놈 취급하셨어요 다들? 그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 이제 부산 가면 저 따질 거예요. 저 부산 강의에서 진짜 상처 많이 입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사람들 다 코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대. 제가 그때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때 저 얘기할 때 다 코웃음 치고 야 네가 뭘 알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랬는데 우리나라 시장. 저 그때 지수 5천만 갈 때는 왜 가만히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못 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쏠림이래. 지금 반도체 쏠림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두 종목의 쏠림이었어요 2025년도에. 이런 거 처음 나온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말하기 전까지도 인식 못 하셨을걸요? 진짜 반도체의 쏠림이라고 생각하셨을걸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아세요? 시장에서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놓쳐버리잖아요? 이제 어려워져요. 제가 왜 쏠림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이야기한다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025년도 기준이에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가 1위예요. 이 상승률이 1위. 근데 코스피가 오른 만큼 그 이상 오른 코스피 종목이 전체의 10%도 안 돼요. 여러분 코스피가 엄청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스피 수익률 이상을 낸 종목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개로 따지면 10종목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더 놀라는 사실 코스피가 전 세계 1위거든요 작년에 수익률 30%는 100종목 중에 30개 종목은요 연초보다 오히려 연말에 지수가 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두 종목이 아니라 100개 중에 30개 코스피 종목이 연초보다 연말이 더 마이너스예요. 코스피는 전 세계 1위인데 월등히.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요? 이게 그냥 뭐 업종 쏠림? 업종 쏠림인데 이런 시장이 나왔다고요? 이런 시장, 업종 쏠림으로 이런 시장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에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 시장 함부로 흥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번 주 수사반장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절대 주식하시는 사람들은 정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쪽에서 막 하면 와! 그럼 계속 이렇게 될 거야. 저쪽에 하니까 무조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러고 하냐면 자꾸 우리나라 주식판이 보면은 주식시장이 자꾸 정치에 함몰이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뭐 빨간색을 좋아하든 파란색을 좋아하든 그건 자기의 이념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전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와 주식은 별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분 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그냥 주식 좋다는데 그래. 빨간색 좋아하면 아니라 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정치에 함몰되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진짜 머리를 아주 냉동고만큼이나 차게 하셔야 돼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하면은 아 여기 진짜 이렇게 돼.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현상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100개 중에 30개 종목은 더 빠졌어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특징 하나하나를 놓치시면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대형주도 대박이 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일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뭐 한익수 왜? 근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반장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뭐 미래를 뭐 타임머신 뭐 있겠습니까? 수사반장에서 타임머신 잠깐 어디 파킹 시켜놨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쭉 그동안 주식시장을 할 때 대형주는 안전한 거지 수익은 대형주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비등하지가 않아요. 절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시장에서 어떤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냐면 대형주도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줘 버립니다. 이제. 이런 건 한번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깨는 게 거의 못 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념이 한번 박혀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용소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제일 빡센데매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이념으로 무장이 돼버리면 그 이념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뭐 요즘 개인분들 지금 이거 많이 박혀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거를 초래할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이거 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5년 한 해를 따지면은 진짜 대형주 대박이 날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가격은 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1월 초에 이 가격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개인들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건 뭐 그건 기사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가격대 산 사람들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강의 때도 종종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 중에 제일 많이 산 회사 중에 한 개. 이 회사 어떻게 될지도 뭐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정지 상태죠.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2차 전지의 붐을 일으켰던 분 때문에 제일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금양입니다. 2차 전지 할 때 금양이면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아예 거래 정지죠. 근데 여기서 들어갔던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생각했을까요? 1이라도 생각했으면 여기서 절대 안 살걸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타임머신이 있어서 이 미래를 봤어, 지금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막 미친 듯이 야,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끝내줄 거야. 막 이러고 금양을 막 산다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사라 그러겠어요? 진짜 저는 언제 한번 넘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다.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놈이야. 그런데 걔가 막 살라 그래. 그럼 뭘 어떻게 했어? 와, 맞아. 너 진짜 주식 잘한다. 이러겠지.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될 줄.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결론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시집장가 보내다닌다고 그 미친 사람 같이 떠들 때 이때는 뭐 하셨나요? 그럼 이때 삼성전자 산 사람하고 지금 이때 사서 한 20% 먹네? 와!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대형주 좋잖아요. 왜? 그래요. 맞아. 이분한테는 진짜 좋아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이분들한테도 이게 무조건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도 말했잖아. 대형주도 대박이 난다는 환상을 심어줬어요. 이제 25년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보십시오. 대형주가 대박 난다는 환상 여러분들 잘 못 버리실 거예요. 왜? 대형주니까. 대형주는 안전하다는 게 또 알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속된 말로 개기고 계시게 돼요. 그게 운 좋으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까 금양같이 운 나빠서 이렇게 되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지만 뭐 어떤 탤런트 분이 뭐 주식 오래 갖고 있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분이 진짜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하시고 뭐 엄청난 경제 감각이 뛰어나 막 그런 분이야. 그럼 뭐 할 수 없어. 전 그분의 경제 감각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냥 들고 있었는데 운 좋아서 그렇게 됐을 확률도 저는 크다고 봐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뭐 회사를 분석하고 회사의 미래 가치도 내다볼 줄 알고 막 이랬다 그러면 뭐 엄청난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해서 들고 있다가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잘못된 환상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2025년에 그거를 심어줬어요, 개인들한테.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러고 계세요. 제가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냥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될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게 자기 케이스가 되지 말라는 법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학원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학원 못 하겠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근데 그냥 뭐 운 좋게 들고 있어? 그건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천수답 아닌가요? 하늘 보면서 비 언제 오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이 이제 그런 걸 심어줬다는 겁니다. 2025년 주식시장이 보여준 세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저도 이런 걸 처음 봐요. 저도 이건 틀린 거 인정할게요. 금이나 은 같은 거는 실은 워낙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 전쟁 날 때 금 같은 경우에 그죠? 예, 어르신들이 뭐예요? 돈은 휴지 조각이다. 그래서 뭐예요? 금 가지고 피난 가야 된다. 항상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들 뭐 부모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이 다 뭐 전쟁을 6.25 전쟁을 치른 세대시니까 그래서 그때 항상 금 갖고 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그 애착들이 되게 강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금은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들어가요. 금하고 주식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산들은 서로 따로 놉니다. 그런데 저도 2025년도에 금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뭐 결국 나중에는 다시 어느 정도 제가 말했던 대로 회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범위를 좀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까지는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틀린 거 인정할게요. 전 틀린 거 인정합니다. 예, 저는 뭐 발뺌하거나 뻔뻔스럽게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고 금이나 은이나 주식이나 다 올랐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거의 처음 나온 현상입니다. 저도 주식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 봐요. 2025년 같은 모습은.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이 반장은 왜 틀렸을까? 왜 금이 뭐 요거보다 안 셀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다시 스스로. 근데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이 왜 이렇게 된다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떠버린 거예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왜 올 건가요? 진짜 막 경제가 막 위험하고 막 이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쿠바 같은 데나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는지 요번에도 홀딱 뺏긴 세계사인가 거기에 쿠바 얘기 나올 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무식하게 그냥 계속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 돈으로 도배까지 한다. 돈으로 벽지를 그렇게까지 그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예.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건 심각하게 되거든요. 화폐 가치는 왜 하락이 왔을까? 이건 여러분들 이건 코로나 때부터 돌아갑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완전 다 올스톱 됐잖아요. 예. 전부 다 올스톱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다 받으셨잖아. 재난지원금 3번인가 4번 받았잖아요. 다들. 그거 가지고 안경도 하시고 고기도 사 드시고 그랬잖아요. 안 받은 분 거의 없잖아. 그때 각국 정부가 어떻게 했나요? 경제가 다 올스톱 되니까 돈을 막 찍어냈죠. 정부가 막 찍어냈어요. 국채로 발행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국가의 빚이에요. 빚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부채를 그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왜? 빚이 계속 커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부채를 갚으려면 정부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국가의 재산이 많아지려면, 돈이 많아지려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되잖아.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증세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이 야, 우리 집안 이제 이거 물가도 이래서 살기 어려워졌으니까 가족회의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희 집은 막 갖고 했는데 야, 이제 더 절약해야 돼. 알지? 전기도 끄고 물 흐르는 물도 하고 그게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야 돼. 긴축재정 들어가야 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요. 첫 번째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갚아버리든가 아니면은
긴축으로 해서 세금 갖고 들어온 거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든가 국가 부채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힘들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정치적으로도. 뭐냐?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버리면 실질 부채가 줄어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부터 정부 부채가 늘어간대요. 이 두 가지를 건드리려니까 이건 힘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도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주식이나 다 뛰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금값이 요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라도 저도 인정했던 게 이거예요. 저도 이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쓸 거라는 걸. 근데 이 방법을 썼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 못 올립니다. 쉽게. 이제 이거 보세요. 왜냐? 그럼 부채가 다시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 소리 뭔 소리인지 아세요? 계속 어떤 이거를 메꿀 방법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예요? 주식의 메리트는 계속 커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그랬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뭐 어디서 무조건 뭐 갑니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이것은 잡아야 되면 다 잡고 뭐 이거 말대로 다 돼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워낙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자기네가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더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PR이잖아. 뭐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게 PR이잖아.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아니,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잘하는 건 더 알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이런 거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알리는 거. 그건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잘 되면 좋지만 그 이면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25년 만에 나온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 중에 몇 개만을 그냥 추린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한 얘기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으시면 오프라인 강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컨티뉴.